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강의,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의 CNC 선반 가공 작업, 공개 도면 2번에 대한 수기 코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공구력이 4가지 공구고요. 외경 황삭, 외경 정삭, 홈바이트 폭은 3으로 보고, 나사 바이트인데, 나사 바이트는 피치 2짜리로 보겠습니다. 뒷단 1차 가공하고, 앞단 2차 가공, 각각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준비되셨죠? 준비된 도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입니다. 이거는 시험 공개 도면이죠. 아시듯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면이고 시험 공개 도면이고 가공산업기사의 CNC 선반 가공 작업 수기 코딩 작업의 도면이에요. 2번 도면이고 도면을 여러분들 처음 받고 나면 해야 되는 게 도면도 봐야 되겠지만 하단에 있는 주소 내용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일단 주소 1번, 2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가 실제 도면상에서 못따기 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못따기로 보이고 요거는 그냥 경사가 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못따기 보이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못따기는 나사 쪽에 있는 못따기라서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이건 피치고요. 통상 이 부분은 C2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치하고 값을 좀 매칭시키면 돼요. 피치가 2면 여기 C도 2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뒷단 같은 경우가 지금 C가 없는 그러니까 도시되고 지시가 없는 C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C1로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자 일반 못따기도 우리가 이제 홈바이트로 여기를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작업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1번만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기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1차 가공 뒷단 한다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정확하게는 여기 이 부분을 1차 가공할 거고 그 다음 앞부분은 2차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뒷단이라고 불러요. 통상 뒷단이라 부르고 이 앞쪽은 뭐 말 그대로 앞단입니다. 되셨죠? 각각의 단을 나눠가지고 수기 코딩을 여기서 작성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할 때 도면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수기 코딩을 짜면 뒷단부터 짜야 되는데 도면이 공고 이렇게 오는 걸로 좀 뒤집어져 보이죠? 물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종이 도면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제 PDF로 보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얘 자체를 조금 오른쪽으로 한 180도 정도 누일 겁니다. 회전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가 이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방향으로 여기 이제 그죠? 예, 맞아요. 코딩을 짜시면 돼요. 여러분들 종이 뒤집어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G코드 한번 짜보도록 하죠. 퍼센트라고 먼저 적어주고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는 대문자 O로 쓸 거고요. 그리고 다 대문자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709번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이 오변 적지 않습니다. 뒤에는 앞에는 여기 앞에 두 개는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G28에 U0.W 0점으로 해서 지금 공구를 기계 원점으로 그러니까 기계 공구 제자리에서 기계 원점으로 보내는 명령이에요. G28이. 자, 그럼 원점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건 공구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구를 이 원점에 꼭 가서 교환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원점에 가서 공구를 교환해 줘야지 혹시나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터렛이 돌겠잖아요. 근데 뭐 혹시나 터렛이 도는 순간 뭐 다른 내경 바이트나 이런 것들이 공작물을 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점 가서 공구를 바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구를 부를 때는 T0101번으로 해서 보정을 부르면서 같이 1번 공구를 부르는 거예요. 자 외경 바이트는 제가 T010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뒷단 가공에서는 어떤 공정이 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요 표면 여기 단면 가공은 우리가 수동으로 이제 작업을 제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동은 이 표면은 이 단면은 그죠? 우리가 코딩에 짜진 않고요. 여기 바깥쪽 아우트라인에 있는 황삭, 정삭, 홈바이트 요 세 가지 공정으로 보시면 돼요. 1차 뒷단 가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1번 공구 불러서 황삭 공구 불러가지고 공구를 어디로 데리고 올 거냐면 여기 이 지점 언저리로 데리고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구 데리고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포지션으로 해서 이제 황삭 사이클, 복합 황삭 사이클 G70을 가지고 이 바깥쪽을 이제 가공을 할 겁니다. 예, 되셨죠? 자, 그래서 공구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공구가 원점에서 이제 교환돼 있고 1번 공구로 바뀌었고 그럼 주축을 좀 회전시켜야 되겠죠. 자, G50으로 해서 최대 RPM을 S1200으로 리미트를 걸어 놓고요. G96으로 주속 일정 제어 방식으로 주축을 회전시키는 G96을 써서 S120으로 씁니다. 그 다음 주축을 정회전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G00 급속이송으로 공구를 어디로 데리고 올 거냐면 X54, Z2점 오면서 절삭률을 켜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결국 어디입니까?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죠? 통상 여기를 원점 잡잖아요. 그럼 X54하고 Z2면 여기 언저리에 공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초기점의 포지셔닝 항상 여기, 요 앞단 여기 언저리로 좀 데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여기 지금 1은 이게 49파이. 근데 원 소재가 실제 공작물 소재는 여러분 50파이로 지급받습니다. 길이는 90mm짜리, 90L짜리를 받아요. 어쨌든 길이보다는 어쨌든 50파이니까 그보다는 좀 큰 위치, 그 다음에 원점보다는 앞에 이 공구를 포지션, 즉 초기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 놓고 사이클을 태우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 놓고 사이클을 태우는 황삭 사이클은 G71을 쓸 건데 이거는 두 줄로 쓰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첫 번째 줄에 G71의 U1점이라는 거, 그 다음 R1점이라는 의미를 쓸 텐데, 여기서 U1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구가 여기 왔지만 결국은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고,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살짝 들고 빠져나와야겠죠. 자, 여기서 진입할 때가 U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 때가 R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U1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죠? 여기 반경이 1mm예요. 그러니까 반경 1mm, 그러니까 여기 반경으로 보면 1mm 집어넣고 가공하고 1mm 들고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의 1mm는 1mm를 절입시키고 빠져나올 때는 1mm를 들고 공구를 뒤로 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2파이로 깎는다는 소리예요. 1mm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직경으로 하면 2파이에 해당하겠죠. 한쪽이 1이니까. 이건 반경이니까. 그래서 2파이 깎고 2파이 들고 빠져나오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줄에 G71에는 그 가공되는 범위를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범위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그 전개번호라고 부르는데, 그 전개번호의 플레이 P10이라고 해주면 전개번호 n이라고 하는 n10에 매칭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큐트 또는 콰이트라 부르는 이 q에 20이라고 해주면 전개번호 20번, 즉 n20번에서 그 영역 범위가 이제 뭐 종료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를 가공하라는 뜻으로 이해시키면 되고요, 황삭으로. 그리고 가공할 때 황삭 가공이니까 정삭 요인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정삭 요인은 이렇게 합니다. U0.4, W0.2 이런 식으로 정삭 요인을 남겨요. 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U0.4는 뭐냐면 0.4 파일을 덜 깎으라는 소리고, W0.2는 0.2mm 측벽 쪽으로 덜 깎으라는 소리예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는 정삭 요인 남기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피드값 F0.25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전개번호 10번을 주셔야겠죠. P10이라고 줬으니까 전개번호 10번하고는 매칭이 돼야 됩니다. P10번 해놓고 여기 전개번호를 엉뚱하게 30번 적거나 혹은 뭐 오타 쳐서 이렇게 적었거나 이러면 이 방향, 이 밑에 있는 전개번호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번호는 매칭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G00으로 공구를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가공이 시작되는 X 지점으로 데리고 옵니다. 즉 공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요. 공구를 요 C가 시작하는 요 라인까지 내려오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급속이동으로. 그러면 C가 시작되는 요 라인이 결국 C가 1이니까 49파이 기준에 여기 1mm, 여기 1mm를 빼면 지름상으로는 X가 47이 되겠죠. 맞나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공구를, 요 라인상의 공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는 X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mm가 빠졌는데 밑에도 1mm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지름으로 따지니까 2mm가 빠져서 즉 47파이가 되는 겁니다. 즉 X는 요 지점의 X는 4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자, 그러면 공구는 아직까지 Z2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붙여야지 가공이 되는 거죠. 맞아요. 붙일 때는 G01로 해서 Z는 0점으로 공구를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번호를 짭니다. 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C로 올라타면 되겠죠? C로 올라타게 되면 X는 49파이가 되고요. W는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상대로 올라가시면 공구가 요 위에까지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범위의 어떤 폭은 없죠. 거리값이 없죠. 어쨌든 공구는, 뒷단에서 공구는 여기까지만 오면 안 되고요. 좀 여유있게 한 10mm, 12mm 정도를 좀 더 뒤로 빼시면 좋아요. 여기 여유있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많이 빼십시오. 자, 여기 53하고 7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전체 전장은 88인데 여기 53하고 7이 있으니까 이건 60이죠. 결국 여기는 28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한 40mm 정도 그냥 여유있게 빼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은 Z-40까지 가공하라고 해주면 되고, 그러면 공구는 여기 언저리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구를 들면 그죠, 가공이 끝나죠. 황삭이. 가공 끝나기 때문에 전개번호가 끝났다, X는 54로 들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개번호 10번과 20번 사이를 가공하는데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가공을 하는데, 가공의 정상 요율은 0.4mm씩 남기고 측백도 0.2mm를 남기게끔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자, 결국 뭐냐면 여기가 황삭이 가공돼서 완성됐을 때 이 지점에 49가 되는 게 아니라 49.4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0.4mm를 덜 깎으니까. 여기 도면상에서는 49mm를 깎으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0.4mm를 남기기 때문에 49.4파이로 가공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Z-40까지 보냈지만 실제로는 Z-39.8까지 가요. 왜? 0.2mm를 덜 깎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가공이 끝났죠? 그럼 곱소기송으로 x는 200점, z는 200점으로 뒤로 빼고 절삭률을 끄고 주축을 세웁니다. 이게 황삭입니다. 자, 그 다음 정삭 갈 때도 다시 원점으로 공구 보내고요. 그 다음에 G50으로 최고 RPM, 최대 RPM은 맥시멈, 리미트를 걸어 놓으면 1800으로 저는 걸어 놓을 거고요. G96의 주속 일정 제어 방식의 주축 회전은 S180으로 할 거고 M03으로 돌리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G00으로 초기 포지션은 아까 황삭 포지션인 대로 공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공구가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 공구는 어떤 공구예요? 아, 제가 하나 놓쳤네요. T0303으로 정삭 바이트 불러오셔야죠. 정삭 바이트를 여기 불러오면서 여기 포지션 시켰습니다. 예, 됐죠? 그리고 황삭이 지나간 이 길을 한번 쓱 지나가면 되죠. 어떻게? 0.4하고 0.2mm를 남김없이 가공하게 되면 49파이가 되고 Z는 마이너스 40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떤 사이클을 쓸 거냐면 G70이라는 사이클을 씁니다. 예, 이게 이제 정삭 복합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U1점, R1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구가 이미 황삭 가공되고 나서 남아있는 열값은 0.4mm하고 0.2mm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삭 바이트가 한 번만 쓱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이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건 필요하겠죠. 전개번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공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U0.4 적을까요? 아니요. 적으면 안 되죠. 남기면 안 되니까. 정상 U는 빼고 F, 맞아요. 0.18이라고 하는 피드값만 적어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전개번호 10번, 20번, 즉 커서가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그 장비에서 있는 커서는 다시 여기까지 와서 얘를 읽어버려요. 근데 이걸 읽을 때는 이제 가공 여유 없이 그냥 다 깎아버리죠. 정치수로. 그럼 가공이 끝나면 G00에 X200점, Z200점, M09로 끝나고 M0으로 주축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홈바이트입니다. 자, G28에 U0점, W0점 가시고 T050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홈바이트는 그 황삭하고 정삭하고는 다르게 RPM을 고정으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가공에 닿는 면이 많기 때문에 공구에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줄이려면 주축이 파이가 점점 작아질수록 주축이 빨라지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파이는 회전을 일정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G97이라는 방식을 줄 거고 S500으로 고정시킬 거고 정회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초기점을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죠. 홈바이트니까 이미 홈바이트는 여기만 가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공구 자체는 여기 언저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파기를 찌를 수 있는 X 요 선상에 홈파기 바이트를 데리고 오고요. Z는 여기 X 요 지점은 여기 한 가공 여유가 아니라 닫기 직전까지 한 2mm 정도의 여유를 주게끔 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X 포지션 얼마입니까? 요 지점으로 데리고 온다면, 그러니까 2mm 정도 준다 그랬으니까 49파이 기준에서 2mm, 2mm니까 53 정도죠. 근데 이거는 계산은 쉽도록 그냥 X54로 불러오십시오. 그러니까 G00으로 X54로 불러오고 Z는 얼마로 불러올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20으로 불러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축을 회전시키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주축은 지금 S500으로 고정 RPM으로 회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홈바이트는 어디에 온 겁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홈바이트가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만큼 띄워서, 그러니까 한 5mm 정도 띄워서 Z-20으로 여기 선상에 공구 오게 했고, 그 다음 이 공구 그대로 한번 푹 찌르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홈바이트 폭은 3mm입니다. 이건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3mm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홈바이트 폭이 4mm죠. 그래서 얘는 3mm로 한번 푹 찌르고, 그 다음에 들고 다시 1mm 정도 오른쪽으로 Z 플러스 방향 쪽으로 옮겨놓고 한 번 더 푹 찔러야 돼요. 그래야 토탈 4mm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초기 위치는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찌르면 되죠. 자, G01로 X는 얼마입니까? 여기 41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41mm로 찔러주고, 이때 피드 값은 0.05, 한 100분의 5 정도로 주십시오. 그러면 찔렀죠? 자, 찔렀고 바로 들면 안 되고요. G04라고 하는 듀얼 기능에 1초라는 개념으로 공구를 회전을 시킬 때 이송 속도만 그냥 제로로 만드는 1초 정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리에서. 그래야지 가공이 됐을 때 여기 41파이가 정확한 원이 나오게 돼요. 공구를 홈바이트를 찌르고 바로 빼버리면 여기 살짝 짱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편심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걸 방지하려면 한번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초 정도 듀얼로 공구 자체를 좀 그 자리에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P1000에 여기 점 붙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냥 1000이라고만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 이거 적으면 1초 공구를 대기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멈추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들면 되죠.
x는 54로 다시 들어주고, 그러면 지금 3파이 폭이 지금 난 거예요. 콤바이트 폭은 3이니까요. 자, 1mm 정도로 오른쪽 가려면 W1이라고 해서 양수값 적어주시면 여기 제자리에 있던 여기 있던 공구가 이쪽으로 1mm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딱 요 라인에 딱 오겠죠. 요 라인상에. 그 다음에 또 찔러주면 되죠. 자, 찌를 때 어떻게 할까요? 요거 복사해 주시면 되죠. 여기로 복사해서 이만큼 찔러주고, 그 다음에 또 얘 복사해서 이렇게 한 1초 세우고, 다시 또 뭘 복사합니까? 얘 복사해서 다시 들어주면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죠? 사이클은 아니고 콤바이트가 끝났죠? 네, 맞아요. 그러면 G00에 X는 200점, Z는 200점, 정사류 끄고 주축 세우면 뒷단 1차 가공이 끝난 게 해당합니다. 끝났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자, 편의상 요 도면을 다시 회전시켜서 원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종이 도면 있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았고요. 자, 사실 이제 이 뒷단이 끝났죠? 여기 끝났습니다. 뒷단 여기 끝났고, 이건 좀 닫아주고요. 화면을 조금 확대할게요. 뒷단은 끝났고 이제 앞단 2차 가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G코드는 연장해서 계속 쓰면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는 이 G코드가 지금 이거 뒷단 가공했는 G코드는 사실 여기서 끝이잖아요. 이거 맞죠? 그러면 이거 자체도 데이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앞단 할 때는 앞단 데이터 따로 만들어서 파일 2개로, 제가 알기로는 파일 2개로 장비에 밀어놓고, 뒷단 가공할 때는 뒷단 파일, 앞단 가공할 때는 앞단 파일로 각각 쓰셔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연속적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편의상 같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VCNC도 곧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시간은 아니지만 GVCNC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거긴 한데요. 그때 할 때는 이게 다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작물 돌리는 기능이 GVCNC라고 하는 어떤 시뮬레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편의상 얘를 그냥 다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다 작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나눠야 됩니다. 장부에 넣을 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반드시 그거는 시험장에서 무슨 어떤 어드바이스를 코칭을 해줄 거니까 그건 반드시 그 얘기를 듣고 그 작업에 준수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앞단에 황삭이다, 그죠? 자,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맞아요. 이거 복사해 주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만큼 복사할 겁니다. 뒷단에 1차 가공해서 황삭했는 요 데이터 있잖아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즉,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부분이 얘예요. 제가 일부러 요거 드래그 한 이유는 요 부분이 복사됐다는 걸 의미하려고 그런 거고, 자, 여기서부터 쳐다보시죠. 1번 공구 불렀고, 그 다음에 최고 RPM도 고정시켰고, 그 다음 초속 일정 제어 방식 G96으로 정회전 시켰고, 자, 위치는 여기 왔어요. 지금 얘도 지금 모양은 이렇지만 실제 소재는 여기 지금 50파이로 돼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단면도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죠. 맞아요. 단면도 수동으로 이미 다 깎아서 88mm라고 하는 전체 전장을 이미 다 만들었다고 이해하시고 G코드 짠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공구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고, 마찬가지 G71이라고 하는 사이클 가지고 1mm 넣고 1mm 들고 가공하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전개번호는 뒷단에서 쓰는 전개번호 똑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30, 40으로 조금 바꿔서 써주십시오. 됐죠? 그러면 전개번호 30번과 40번 사이를 정상 요이만큼 남기면서 이 피드 값으로 가공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쓰는 전개번호는 10번이 아니라 얼마예요? 30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공구가 X54에 Z에 있는 공구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얘 기준으로 보면 공구가 여기 와야 되죠. 공구가 여기 있지만 이제 전개번호 안쪽에 G71이라는 사이클 안에서는 얘가 처음에 내려오는 게 X방향으로 먼저 내려왔죠. 어디까지? C가 시작하는 요 라인에 맞춰서 공구를 내려오면 되죠. 요 라인에 해당하는 X값은 얼마입니까? 16파이고 여기에 C는 없지만 통상 C2로 보자 그랬죠. 피치가 2니까. 그러면 16파이에서 2니까 3mm를 빼면 맞아요. 여기는 X가 12점이 되는 거예요. 요 지점으로 G00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맞아요. 12점이 되는 겁니다. 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붙일 거니까 붙인다는 말은 G01로 Z0점으로 공구를 붙여야 되고, 맞죠? 붙여야 됩니다. 그럼 공구는 여기 붙습니다. 근데 요거 하면서 잠깐 느낀 점이 하나 있네요. 피드 값을 안 고쳐줬어요. 맞아요. 피드는 0.18로 쓰겠습니다. 0.18.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네요. 이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0.18 아니죠. 미안해요. 우리 황삭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정삭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앞단에 황삭하고 계신 거예요. 1번 공구고 황삭의 RPM들, 황삭의 피드값, 황삭의 그죠? 정삭 요율값. 맞습니다. 저도 조금 헷갈렸네요. 그럼 G01로 공구 이쪽에 붙인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렇게 C 올라타는 거 되죠? 맞습니다. X는 16이 되고 W는 -2라고 해주시면 여기 C를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C 올라탔고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갑니까? 홈파기 끝나는 이 지점까지 쭉 밀고 가면 되죠. Z는 마이너스 20점으로 밀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X 방향으로 이렇게 밀죠? X는 26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됐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밑에 보니까 29라는 숫자 보이세요? Z는 마이너스 29로 가시면 돼요. 자, 다시 X 방향으로 지름이 30파입니다. X는 30파이에 해당합니다. 도면에 치수하고 이게 매칭 잘 시키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공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끊지 말고 쭉 가면 되죠. 어디가? 그러니까 R이 시작되는 요 지점까지 공구 보내면 되죠. 여기까지. 그럼 Z가 얼마입니까? 여기 전체는 얼마예요? 53인데 R이 5니까 5mm를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48이 되는 겁니다. Z는 48. 마이너스겠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R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맞죠? 그러면 지금 30파이에서 R5가 올라가면 X가 얼마가 됩니까? X 35? 아니죠. X는 40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30파이에서 R5니까 반경이 R5니까 지름으로는 10이기 때문에 10파이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X 30에서 X 40으로 가고요. 자, 근데 요렇게만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있던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지공 1이 아니죠. 지공 2에 X는 4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여기 Z 지점은 밑에 Z가 53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W-5도 써도 되는데요. 요거는 밑에 53이라는 숫자 있으니까 Z-53으로 하고 R을 5점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X40에 Z-53까지 R5를 물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R이 여기서 끝나는지 아니면 직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느낌입니까?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지름이 없어요. 여기 어떤 지름이 있어야 X 값이 있어야지 여기다가 뭐 지공 1에 X 얼마, Z 얼마라고 해줄 텐데 Z는 그대로니까 상관없고 X 얼마라고 해주고 싶은데 이놈의 X 값이 없네요. 그죠? 여기 X 값이 없어요. 근데 그 X 값은 얘하고 좀 관계가 좀 있어요. 여기 위쪽에서 요 위쪽 기준에 49파이에 27도라는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어요. 길이는 7mm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뭡니까? 49파이에서 이만큼 들어간 요 부분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요 부분이 요런 거죠.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요 형상이죠. 여기서 요 안쪽에 있는 각도가 몇 도예요? 맞아요. 이게 27도인 거고 그 다음에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7mm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요 부분이죠. 자, 여기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는 그 공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탄젠트라고 부르는데요. 삼각함수를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삼각함수 보면 여기를 이제 세타 값으로 치면 이 탄젠트라고 하는 세타는 요 밑변 가령 이걸 A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 윗변을 B라고 하면 A분의 B라고 동상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타의 27도라는 각도 알고 있고요. 밑변 A의 길이 값이 7인 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B를 계산하려면 맞죠? 탄젠트 세타 즉 27도를 곱하기 7로 해주시면 이 한쪽 변에 대한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는데 이건 계산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공학용 계산기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7이라고 하는 27이라 먼저 숫자를 주고 삼각법으로 들어가서 탄젠트를 주시면 27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0.509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곱하기 얼마? 맞아요. 밑변의 길이가 7이에요. 7이라고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3.566 얼마가 나와요. 맞죠? 3.566이 나오죠. 자, 그러면 3.566에다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얼마다? 예, 7.1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쪽이 3. 얼마인데 어차피 우리가 빼야 되는 건 이 49라고 하는 직경에서 이 2배의 값을 빼주셔야지 직경이 나오는 거죠. 반경을 찾는 게 아니라 방금 3.56은 요거의 길이였고요. 그러면 요거 한쪽이 길이고 여기도 한쪽 그만큼이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2배 값이 2배 값을 여기서 빼주셔야지 49에서 요 2배 값을 빼주셔야지 요 지름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럼 요 값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7.133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9 빼기 7.133 엔터 치니까 맞아요. 41.867인데 이것도 반올림을 100분의 얼마에서 해버리면 41.87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41.8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41.87이라는 여기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이는 얼마예요? 40파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1.87이라고 하는 부분의 절반값이 여기 직선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지금 제 설명한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힘들면 댓글 달아주세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어쨌든 지금 상황의 직경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직경은 지금 우리가 있는 직경은 40파인데 우리가 여기 이
경사선에 계산했던 이 끄트머리 끝점이 41.87이라고 하는 직경이에요. 그러면 40보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87만큼의 절반이 여기 직선으로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요. G01로 직선을 한번 넣어주셔야 돼요. x 41.87이라고. 됐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공구가 여기에 있다가 41.87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경사 타고 여기 올라오시면 되겠죠. x는 얼마? 49라고 읽고 w가 아니라 w로 해도 되지만 밑에 60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여요. z-60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 합산이 60이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여기에 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2mm 정도 z방향 더 넣고 그 다음에 w-2mm로 공구를 조금 더 넣어 주셔야지 여기 혹시라도 버가 안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2mm 정도 더 넣어주고 위로 드는 게 끝이니까 n40으로 x는 54로 해주시면 54로 들면서 사이클을 끝내고 다시 54의 z2로 공구가 복귀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이클을 주면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 이렇게 가공, 이렇게 가공, 이렇게 가공, 이렇게 가공, 이렇게 토탈 가공해서 이게 그죠? 정사각 0.4, 0.2mm를 남기는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 황삭을 끝내고 나면 지금 이의 직경들 얼마로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30.4가 돼 있고 26.4가 돼 있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해됐습니까? 지금 다른 지름은 좀 안 보여서. 그리고 여기도 16.4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류도 여기는 20이지만 황삭만 끝냈을 경우에는 여기가 19.8이 돼 있고 요 지점은 28.8이 돼 있고 요 지점은 52.8이 돼 있겠죠. 0.2mm씩을 측벽을 더 깎으니까. 네, 이게 황삭입니다. 놓고 G00에 X200점, Z200점, M09에 M05 해주시면 황삭이 끝났어요. 되셨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실수가 된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좀 더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을 넣으시면 되겠죠. 1차 뒷단 가공했을 때 정삭에 요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복사하셔서요. 요거 밑에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고 3번인 거 확인하고 RPM도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전기번호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30번하고 40번이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삭은 끝났죠. 자, 홈바이트도 여기 홈바이트가 두 군데 찌르는 건데 여기도 좀 데이터는 비슷할 거니까 요거 복사해 오시죠. 요만큼 복사해서 얘도 정삭 밑에다가 하나 깔아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다시 원점 가서 홈바이트 RPM 지정해 줬고 그럼 초기점은 여기가 아니죠. 자, 일단은 제일 여기 원점에서 먼 쪽부터 찌릅니다. 여기부터 공구 보낼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공구를 여기 오게 할 거예요. 네. 여기 한 2mm 정도 여유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름은 30인데 공구 여유를 2mm 준다고 했으니까 지름으로는 4겠죠. 그럼 얘는 34로 공구 오게 하면 되고 그리고 공구는 요 지점까지 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z값은 6을 더하고 7을 더하고 23을 더한 z값이겠죠. 암산이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요. 그러면 29 더하기 7 더하기 6으로 해주시면 맞아요. 42네요. 즉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z-42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포지션 어떻게 합니까? z-42로 오시면 돼요. 그럼 요 지점에 오면서 절삭열을 뿌리겠죠. 공구는 여기 왔겠죠. 그 다음에 찌르면 되죠. 찌르는 값은 여기 깊이가 22파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22파이로 바꿔주시고 F는 0.6. 그 다음에 듀얼로 해서 일단 정지시키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기 홈바이트의 폭이, 홈폭이 6이다, 그죠? 지금 갖고 있는 거 우리 3mm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면 안 됩니다. 3mm 가공하고 나서 오른쪽 움직일 때 W3이라고 하는 숫자로 3mm 한꺼번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공이 밑에 자칫 잘못하면 홈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홈파기 공구가 하고 나면 이렇게 공구가 이런 식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홈파기가 3mm, 3mm를 한꺼번에 가공하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안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가공하면 되죠. 2mm 옮기고 1mm 옮기면 됩니다. 3mm 먼저 가공하고 2mm 옮겨서 한번 또 가공하고 1mm 옮겨서 가공해 주시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찔렀죠. 22 찔렀고 1초 정도 세웠고 다시 34로 들어줬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W로 2mm로 해서 오른쪽 2mm를 보내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찔러야 되죠. X22로 찌르고 컨트롤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듀얼 기능으로 공구를 제자리에 좀 멈추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듭니까? 34로 들고 G01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W로 이번에는 1mm 움직이고 맞죠? 1mm 움직여서 다시 찌르죠. 22로 찌르고 이거 복사할게요. 이 정도로 다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다시 찔러서 1초 세우고 34로 들었어요. 지금 G01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G01로 여기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공구, 여기는 다 찔렀으니까 다시 이제 어디로 와야 됩니까? Z-20으로 여기 공구 오면 되겠죠. 근데 공구를 보낼 때
이렇게 물론 여기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공구를 여기로 보낼 때는 대각으로 같이 보내지 마시고요. 무조건 Z로 먼저 보냈다가 X로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여기가 좀 더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Z로 마이너스 20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근데 속도는 G00으로 바꾸셔도 되고 G01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G01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Z만 마이너스 20으로 해주면 공구 어디 오게 됩니까? 맞아요. 요 라인상에 거쳐지게 되고 X만 여기 조금 멀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거리는 좀 멀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찌르면 되죠. 얼마로? 12파이 그냥 찌르시면 됩니다. X12로 보내주시면 공구가 물론 34에서 조금 멀리 있지만 좀 천천히 가서 이만큼 찌를 거예요. 12mm만큼 찌를 거예요. 그래놓고 G04에 듀얼로 1초 정도 세우고 다시 들어줄 때 이때는 34로 들지 말고 여기 26 기준으로 해서 30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네, 됐죠? 그럼 30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W 2mm로 해서 Z 플러스 방향으로 2mm 옮기고 여기 폭이 5니까 맞죠? 2mm 옮겨서 2mm 옮겨서 다시 12파이 찌르고 세우고 다시 들면 되죠. 요거 복사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12파이에 찌르고 1초 세우고 다시 들고 가공이 끝났으니까 급속 이송으로 X는 200점, Z도 200점, M09로 절상력 끄고 그 다음 주축을 세워주는 것까지가 홈바이트예요. 앞단에 해당하는 홈바이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쵸? 최대한 설명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G28에 U0점, 그 다음에 W0점으로 다시 원점 보내서 이번에는 마지막 나사 공구 됐고 오고요. RPM을 요거 복사해도 되는데 G97로 홈바이트 홈 가공했는 거하고 똑같은 가공 조건 쓰겠습니다. 그리고 G00으로 나사의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시작이고 끝이 여기죠. 근데 공구를 초기점으로 데리고 오는 위치는 여기 연절이, 즉 한 피치 앞에 지름상으로도 한 피치 위에. 지금 피치가 2니까 한 피치 앞이면 여기가 Z가 0인데 한 피치 앞이면 Z2가 되고 그리고 지름이 16파이인데 한 피치 위면 2mm가 양쪽에 있으니까 4파이, 즉 X는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초기점에 데리고 오는 포지션은 X20에 Z2점으로 그 다음에 절상률을 켜주면 되겠죠. 공구 그러면 어디 오는 거죠? 공구 여기 와요. 나사 바이트 공구 여기 와요. 맞죠? 예. 자, 그래놓고 나사는 G92라는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G76도 있고 32도 있는데 32는 쓰지 않을 거고 76은 차차 또 제가 요번 강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씩 더 추가할 내용이에요. 또 홈바이트 가지고 일반 못따기 시 0.2 하는 것도 나중에는 할 겁니다. 예. 되셨죠?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GVCNC도 같이 검증하는 것까지 마저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G코드를 이제 짜는 걸 좀 더 훈련하는 게 맞으니까요. 자, 지금 G92로 왔고 그 다음에 G92의 특징은 공구를 내가 X방향만 정해주면 Z는 자동으로 내가 어떤 지점까지 계속 보내게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세 가지를 쓰는데 X하고 Z하고 F를 씁니다. 여기 뒤에 F는 피치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통상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Z는 나사에 끝나는 부분이 사실 여기니까 실제로는 20에서 5를 빼면 15가 끝나는 부분인데 얘도 한 피치 뒤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공구가. 그래야지 나사가 온전히 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나사가 끝나는 총점의 위치, 즉 Z-17로 보내주시면 공구를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은 어떤 값을 쓰냐면 X20이 아니라 M16이라고 하는 실제로 나사가 만들어지는 M16 16파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기준으로 한번 저립하는 X방향으로 저립시키는 값을 적어요. 저립시키는 그 조건표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조건표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나사 가공 저립 조건표라고 있고 이 피치일 경우에는 한 8번 정도를 가공하라고 권장 데이터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깊이는 0.35를 주라는 소리예요. 한쪽 방향으로 0.35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0.7mm 정도에 가공하라는 소리예요. 한번 첫 번째 가공할 때는. 자, 그러면 여기가 M16이잖아요. 도면상에 여기가 M16이죠. M16, 16파이죠. 그러면 여기는 16파이로 가공을 해주면 안 되죠. 여기에서 0.7을 뺀 값으로 가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5.3mm를 공구가 저립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까지 가서 실제로는 이런 원통이 있으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사산을 이렇게 조금씩 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첫 번째 내는 요 지름이 얼마라고요? 밑에 거하고 합쳐서 요 부분이 15.3파이로 되게끔. 그래서 결국은 얘를 어느 지점까지 계속 하게 되면 나사를 계속 점점점 나사가 요만큼 계속 나게 돼서 결국은 이게 연결이 돼서 나사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나사산을 만드는 첫 번째 저립 깊이 값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아까 제가 이 피치인 경우에는 8번 정도 나사, 그러니까 X 방향의 어떤 값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넣은 거고요. 그럼 여기를 저는 X를 7개 쓸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공정 가공이었고, 이건 두 번째 가공,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럼 여기에 x의 값은 어떻게? 계속 이 앞전에 있는 데이터에서 이 값들의 2배를 빼주시면, 그렇죠? 그 빼주시는 값대로 그 공구가 위치를 잡고 계속 가공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나사산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암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봅시다. 자, 15.3에서 또 얼마 뺍니까? 두 번째는 0.25를 두 번 빼시면 되겠죠. 일단 15.3 빼기 0.25 빼기 0.25 했더니 맞아요. 14.8이에요. 14.8로 가공해주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여기서 0.19를 두 번 빼면 되겠죠. 빼기 0.19 빼기 0.19 그러면 14.42가 됩니다. 이옵이. 자, 그 다음에 14.42에서 또 얼마를 뺍니까? 0.12를 두 번 빼시면 되겠죠. 빼기 0.12 빼기 0.12 했더니 14.18이 나와요. 이옵이 됐고. 자, 그 다음에 0.08을 두 번 빼겠죠. 빼기 0.08 빼기 0.08 그 다음에 했더니 맞습니다. 14.02가 나왔습니다. 됐죠? 맞나요? 14점.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첫 번째 제가 한 번을 누락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 봅시다. 0.1을 안 뺀 것 같기도 하네요. 한번 누락시켰어요.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 좀 찝찝하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실수했습니다. 자, 15.3이 나온 건 아시겠죠? M16이라고는 16파이에서 얼마를 뺐습니까? 0.6535를 두 번 뺀 거예요. 그러니까 16 빼기 0.35 빼기 0.35를 해서 15.3 첫 번째 절입이고, 두 번째는 빼기 0.25 빼기 0.25를 해서 14.8이 맞고요. 됐고, 그 다음에 또 14.8에서 또 빼기 0.19죠? 0.19 빼기 0.19 하고 그러면 14.42가 나옵니다. 가공 개피됐고, 자, 그 다음 14.42에서 빼기 0.12 빼기 0.12 했더니 14.18이 되고요. 여기. 자, 그 다음에 0.1이 돼 있다고 그죠? 0.1을 두 번 빼야 되겠네요. 빼기 0.1 빼기 0.1 했더니 13.98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뜨렸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빼는 건 0.08을 두 번 빼면 되겠죠. 빼기 0.08 빼기 0.08 했더니 13.82 13.82 이옵이. 또 여기서 이거는 나머지는 0.05니까 0.1을 한 번씩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13.72 이옵이 13.6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62가 최종 깊이인데 요거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든 요 깊이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 피치가 1대 최대 한쪽 방향의 절입 깊이는 1.19예요. 그러니까 요거 2배 값을 여기에 더해가지고 16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13.62 더하기 1.19 더하기 1.19 해서 이게 16이 나오면 된 거예요. 이렇게 검토하시면 됩니다. 요게 전체, 그러니까 사실 요거 1.19라는 건 이 토탈의 값이에요. 이 토탈 값이 사실 1.19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한쪽이니까 이거 2배 값을 여기 마지막 x 값에 더해서 16이 나오면 이상 없이 만든 거예요. 이상 없이 계산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공이 끝났으니까 G00으로 x는 200점, z는 200점, 저상류 끄고 주축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마저 종료해 주시고 닫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자, 파일에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는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요. 프로그램 번호는 대문자 5에 얘는 0709번.nc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장비로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GBA CNC나 심코 같은 어떤 시뮬레이터에 들어가서 검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앞단 뒷단 아까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 파일 자체를 나눠 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앞단은 앞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뒷단은 뒷단대로 따로 저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놓고 장비 들어가서 뒷단 강화할 때는 뒷단 프로그램 쓰고 앞단 강화할 때는 앞단 프로그램 쓰시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번 시간에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구독자 요청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 진행했고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의 CNC 선반 가공 작업 공개도면 2번에 해당하는 수기 코딩 작업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공구 4가지였죠. 외경, 황삭, 정삭, 홈, 나사. 홈바이트 폭은 폭이 3입니다. 요거 3으로 기준 잡으셔야 돼요. 뒷단 1차 가공 한 다음에 앞단 2차 가공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대한 주소 내용도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면 항상 봐야 되는 게 주소 내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도면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도면의 해석을 먼저 또 진행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상 없죠? 그럼 조립 조건표 이것도 있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